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저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에게 참 많은 수익 그리고 참 든든하게 해주시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1타 3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365 플러스 팀 모셨는데요. 일단 365 플러스 팀의 대장이신 박노주 대표님께서는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을 중점적으로 하시거든요.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시 방향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전략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현금성 자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종목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도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급등주들을 길목 지키면서 모두 다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한다면 투자 방향, 시장 주도주, 그리고 단기 급등주까지 모두 1타 3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좀 체감이 안 되시죠? 저희가 증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장이신 박노주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만 총 해외 선물로 8,609만 원의 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습니다. 참 두둑하게 챙겨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현직 기관 출신이시잖아요. 현직 기관 투자자께서 어떤 종목을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지 오직 우리 주라벨 방송에서만 알려주시거든요.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이 5월 10일 지지난주 방송이었죠. SL과 TMC 같은 경우에는 26.67% 그리고 16.25%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코전자도 29.07%고요. 이 최고의 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뜨거웠죠. 과열 우려도 있고 또 혹은 더 간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186.82%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현직 기관 투자자가 알려주는 종목군뿐만 아니라 이 양방향성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365 플러스의 미남이신 윤여민 전문가님,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월 중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달간 급락세를 보였던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일주일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형국인데요.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지는 없지만 올 들어서 배터리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급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고 또 이렇게 선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오르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위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누리호발사 오늘 6시 24분경에 원래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준비 중에 기술 문제가 발생해서 연기가 됐죠. 이 누리호의 이번 임무는 고도 550km에서 실용급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6월에 2차 발사에서 인공위성들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을 했지만 당시 이 위성들은 자체 임무보다는 누리호의 위성 발사 능력 자체를 검증
인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위성 손님을 태우고 가는 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는데요. 이 인공위성 관련주들 발사 연기로 아직 모멘텀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인데요.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들고 오신 선물 보따리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365 플러스 팀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5월 24일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또한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쉬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일단 우리 증시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예측해 봐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 예측하시는 우리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365 플러스 팀의 박노주 대표님, 우리 대장이신 박노주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노주 대표입니다. 자, 사실상 나스닥 선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번 주 탁수영재 TV에서 목요일 날, 저녁 8시 주선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정부근이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는, 많이 쉬어가야 되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쉬어가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쉬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수익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강조를 했죠. 폭락장으로 일단 어느 정도 폭락이 좀 쏟아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금요일부터 매도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투자를 강하게 했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나서 월요일 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월요일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 역시나 어저께부터 폭락 장세가 나오면서 어저께 수익이 쭉 나오고 오늘 낮에도 청산을 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장은 사실상 명확하게 저번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보셨거나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일단은 지연되면서 살짝 해지를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분위기가 리스크 자산에서 지금 안전 자산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블룸버그 설문에서도 리테일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들도 지금 최우선 해지 수단은 지금 안전 자산 중에서 금자산으로 가야 된다. 금자산이 사실 안전 자산으로 가면 리스크 자산, 지수 선물 자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순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얼마나 어떻게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수익을 내셨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월요일, 화요일장에만 우리에게 8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거는 우리 365 플러스 팀의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내신 수익이고 이게 바로 우리 대장이신 박노주 대표님께서 해외 선물로만 우리에게 한 주 동안 8,690
9만 원이나 수익을 주셨는데요. 사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방향성으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양방향성으로 전략을 주시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이 50분 동안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역시 대장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이번 주에 우리가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지수 전략까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또 이번 주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역시나 해외 선물 투자의 매력은 역시 양방향 투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일단 주식으로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선물로는 분명히 매도 진입이라 해서 일단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고, 사실상 저녁 시간대 사실상 TV 보는 시간을 사실상 할애해서 미국 시장이 10시 반에 개장을 하니까 저녁 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확실한 매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이번 주 지금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사실상 이 시점에서 저번 주 딱 금요일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월요일 건너뛰고 그다음 어저께 폭락을 해서 지금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던 750선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수익을 거뒀는데 사실상 지금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쉬어야 돼요. 사실상 조정 구간이 더 와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도 사실상 나스닥 선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도 매도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내려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자, 내려갈 자리는 600대 초반까지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도 640선이 뚫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실상 640선 밑에는 지금 그 12평 자리와 그 다음에 그 전환선, 지금 일목에서 전환선이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뚫렸다가 지지하고서 밑꼬리 말고서 한번 반등이 올라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등이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매도 진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죠. 왜냐면 아직 640선을 뚫고 내려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해서 반등이 좀 들어 올렸을 때 매도 진입이 유효하고요. 만약에 750선을 돌파해서 반등 올려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물량 하나 절반으로 또 쪼개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640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투자 방향은 저는 다시 한번 매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봉에서도 저번 주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자, 8월 19일 날, 정말 8월 19일 날 사실상 이 현상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봉에서 122평 선상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달에 봉이 어떻게 됐냐, 그 주의 봉이 그대로 주저앉았죠. 크게 주저앉고 이 122평 주봉의 120평 선에 딱 안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이번 주 어떻게 될 거냐, 그래 뚫고 올라왔잖아요. 저번 주에 뚫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쉬어가는 봉이 눌려야죠. 똑같이 차트는 항상 사이클이 과거 거를 참조를 분명해야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더 내려와서 640선 밑으로는 내려와야 이 밑에 122평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깨고 내려온 다음에 122평선 살짝 위에서 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패턴상으로도 지금 M자 패턴에서 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매도를 굉장히 세게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내려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더 내려와야 됩니다. 640선 밑에 아직 안 내려왔죠. 그럼 최소한 여기는 깨고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매도가 유효하고, 그 다음에 월봉도 볼게요. 월봉 보면 이 검정색 선이 일목에서 지금 기준선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기준선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준선은 매물이 추계되는 구간이다. 자, 기준선 위로 들어 올렸지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윗꼬리가 달리면서 분명히 저항
40대에서 내려갈 거다. 내려가고 있죠. 그럼 약간 지금 기준선에서 약간 위에 있잖아요. 좀 더 내려와야죠. 좀 더 내려온다는 얘기 뭡니까? 좀 더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럼 투자 방향 어떻게 가야 돼요? 자, 매도로 가야 되겠죠. 하락 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680 아직 안 깨졌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로 일단은 여러분이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0선 깨고 내려왔을 때는 반등 한번 올 거니까 그 밑에서는 매수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수익을 보시면 뭐 그런 전략으로 또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지수 볼게요. 자, 국내 지수 보면 자,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525선 뚫고 지지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 레벨 어디야? 레벨이 2,580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선에서는 자, 부근대 오면 어떻게 돼요? 눌려야죠. 자, 살짝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이번 주에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지수가 2,567선인데 지금 2,500선, 2,580선 부근대 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쉬면서 조정 보여줘야 되고요. 그 2,525선 지금까지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525선 부근대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 850선 위로 들어 올렸죠. 자, 조정 지금 받고 있죠. 밑에 지금 일봉에서 5이평선 지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850선 부근대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분명히 한 파동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동에서 쉬어가야죠. 이거 파동 이론 제가 한번 그 회원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자,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자, 선물 지수도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게 어디였습니까? 자,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336선에서 일단 한번 올라가야 되고 그때 상승 한번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336선에서는 이제 밀려야 된다. 즉 밀렸죠. 336선 돌파한다면 밀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어디까지 와야 돼요? 다음 레벨, 그 밑에 레벨이 뭡니까? 333포인트 선. 그러면 이 5일평선과 일자는 이 구간, 그러면 조정 받아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333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럼 국내 선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락 방향으로 매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락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을 주목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을 투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여전히 매도 방향, 아직까지도 매도해서 내려갈 자리가 더 남아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의 이 방향성 예측이 매번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해외 선물로 8,609만 원이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수익률로 보는데 이건 뭐 볼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매번 터지거든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현금성 자산을 8천만 원이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365 플러스 팀의 박노주 대표님이신데요. 나도 박노주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까지 더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시장에서 큰 돈 벌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증시 방향성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해외 선물,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증시를 통해서 우리의 증시 방향성을 알아봤다면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봐야 될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나올 때마다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짜와서 나와야 된다
겠다는 좀 그런 책임감이 좀 듭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잘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좀 시청하시면서 또 향후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나올 때마다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든든하게나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요. 지지난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SL 그리고 TLC로 우리에게 히든 종목을 주셨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6.67% 그리고 16%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우리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주십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혹은 단기 수익을 관점으로 우리에게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히든 종목을 또 들고 오시는데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빵빵한 히든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신 후에 미리미리 다 받아보시길 바랄 텐데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도 사실 지지난주에도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군들이 너무나 잘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네. 되나요? 일단은 사실 이제 수익 하기 전에 리뷰를- 근데 저희의 인사치레가 있는데 넘어가시려고 하네요. 은근슬쩍.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인사치레를 하고 가야 되는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가셨는데 인사치레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놨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네.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줬다 하면 터졌던 그런 네. 종목군들을 많이 들고 오셨는데 오늘도 과연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왔을까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선물 좀 많이 들고 오셨나요? 일단 오늘도 한 2개, 3개? 또 하나가 오늘도 아닙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네. 만큼 많은 선물 들고 오셨는데 많은 선물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먼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이렇게나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수익 자랑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이 수익률 리뷰 관련돼서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ISC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좀 추천했었는데 사실 반도체로 50% 이상 좀 수익 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요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 아비코전자와 좀 같은 계열이죠. 지금 이 두 종목이 지난주에 좀 약간 신고가를 갱신하는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ISC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서 뭐 SKC의 어떤 인수설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아비코전자와 ISC 같은 경우 결국은 DDR5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시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54%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데서 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했던 어떤 좀 매매 밴드에서 좀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이 아비코전자도 비슷합니다. 거의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솟아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특히 이제 상당히 최근에 지지부진한 섹터 같은 경우도 좀 사놓고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서 사놓게 된다면 이렇게 좀 수익을 좀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지난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자동차 sek터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화신을 좀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화신으로도 또 수익을 보셨고요. 네, 왜 이렇게 이 대장 중에 한 명이 안 갈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따라가는 좀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섹터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대장주인 SL과 화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TM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큰 좀 시세가 한 24% 이상의 좀 시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실적이 좋고 좀 많이 눌려 있는 주가가 좀 왜 이렇게 안 가지 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충분히 한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당히 지루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리뷰를 한번 좀 이 한 네 종목 정도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에서 나도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이 일단 수익률표 보시면요. 사실 이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관련주인 ISC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SNS텍으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많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 그리고 SL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없지만 성우하이텍으로도 우리에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좋은 종목, 현직 기관 투자자가 유심하게 보는 종목군들, 나도 급등주들 알면서 미리미리 길목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2주 후에나 나오십니다. 오늘 방송이 25분 정도 남았는데 2주 후에나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들고 가시는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얼만큼 더 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오늘 히든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일단 오늘 장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제 코스피 코스닥 7거래일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 이게 참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백악관과 네. 그렇죠. 이제 공화당 간의 좀 힘겨루기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연준 이제 옐런 장관이 지금 6월 1일로 어쨌든 일단 이 날짜를 잡았는데 사실 6월 1일이 맞냐라는 어떤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한 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증가하고 있다라는 또 뉴스까지 좀 같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또 코로나를 맞게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중국 관련된 주들이 장 초반에 조금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저는 특히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지수가 많이 버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는 아직도 좀 수급이 좀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 좀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엔터라든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매수 구간을 좀 준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서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5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관심권으로 놓고 누릴 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그래서 종목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사지 못했던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또 따라가는 매매가 아닌 5개의 섹터, 눌릴 때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 5개의 섹터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엔터, 제약, 2차 전지 이렇게 5개 섹터를 알려주셨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참 반도체 관련주들이 50%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든데 전문가님께서는
ISC로 이미 50% 이상 수익을 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SNS텍, TEMC라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 화신, SL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성우하이텍으로도 전문가님께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미리미리 좋은 종목, 길목 지키고 싶다. 미리미리 급등주들을 사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들고 온 이슈가 과연 어떤 이슈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좀 과감하게 볼 섹터 2차 전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그동안 조금 눌리나 했더니 최근 일주일간에 조금씩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역시 예리하십니다. 최근에 이제 이 테슬라가 좀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테슬라는 여전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상징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실적이라든지 우리 수주의 양, 또 마켓쉐어 같은 이제 정말 숫자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국내 2차 전지 지금 이제 빅3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셀 3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지금 점유율이 53%가 넘어가. 이제 절반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중국은 제외입니다. 중국은 어차피 중국 제품만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금 셀 3사가 압도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거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LNF가 지금 최대 8천억을 들여서 또다시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증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증설 또 증설. 네, 셀 3사뿐만 아니라 지금 양극재 업체들도 대부분 IPO를 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어쨌든 자금을 다 끌어다가 지금 다 증설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수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어떤 측면에는 뭐 미국과 뭐 유럽 친환경 드라이브 계속 걸고 있죠. 거기다 또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반대적인 수혜가 된다.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고 뭐 특별한 내용, 뭐 이거는 이제 LNF 요거만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발표가 된 거긴 합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만 또다시 조정을 받았고 이제 다시 좀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를 좀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조금은 섹터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산업군에 대한 어떤 종목 추리기는 좀 분명히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산업군 내에서도 종목 추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들고 오신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갖고 온 게 바로 이 제가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PNT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셀 3사나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소재주가 아니라 장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4월 20일 날 지금 정확히 말하면 PNT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썼는데 그 이후로 음봉 맞고 쭉 밀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52,500원이니까 거의 한 30%, 20%, 30%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장비주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PNT 보면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1조 8,400억입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근데 올해 신규 수주가 지금 1조 1,400억이면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합치면 얼마입니까? 3조 2천억이 넘어요. 그럼 이게 지금 매출로 연결이 되면 지금 매출에 거의 몇백이 뛰는 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이미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는데, 그럼 이날 왜 떨어졌느냐?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지수와 함께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저의 매매 어떤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셔야 나중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는 또 다른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좀 묻어놔야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수익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그 묻어놔야지 그 수익률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그 종목은 뭘까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장비주를 봐야 네. 된다 하면서 PNT를 들고 오셨는데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도 장비주인가요? 네, 일단은 장비주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바로 좀. 네, 제가 이제 PNT를 사실은 이제 한번 소개시켜드렸고 저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 4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4월 20일 날 최고가 찍고 그대로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주가가 그냥 조정을 받으면서 네, 같이 조정을 받은 섹터 건가요? 전체가 특히 코스닥이 아. 조정받으면서 같이 눌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좀 제조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매출이 1,5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300%가 찍히는 거죠. 매출 자체의 상승률이. 그렇다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이 레이저 노칭기를 좀 단독으로 좀 공급합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공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이 지금 레이징 노칭 기술을 좀 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4년 정도를 지금 이제 R&D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독 공급이라는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레이저 노칭 관련돼서는 이 회사가 거의 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PNT와 같은 류의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장비로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한 악재가 없이 지수의 조정에 따라 흔들린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고 포트에 담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에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좀 포트의 수익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같은 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종목군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최근 잘 가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또 일주일간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딱 한 가지를 또 들고 오셨는데 앞서 특징주로 말씀하셨던 PNT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악재는 없지만 코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담아가야지 우리가 지수 조정 때 담아가야지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이 2차 전지 관련된 딱 한 가지의 이 히든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빠르게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는 이제 우주항공. 뭐 오늘 좀 이슈가 좀 될 뻔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누리호 3차 발사 관련돼서는 이제 내일 발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누리호 3차 발사는 사실은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이벤트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가에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보게 되면 영향을 좀 끼치진 않았습니다만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요 세 개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스타링크 코리아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국내 서비스가 지금 2분기, 1분기, 2분기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10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기를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누리호 3차 발사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된 지금 이제 안건 특별법안이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법제화 관련된 부분도 좀 저는 두 번째 포인트. 여기에 좀 상당히 이 뉴스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이제 통신 사업자 진출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화 시스템. 특히 이제 한화가 우리 딱 생각하면 통신 3사 아시죠? KT. SK텔레콤, LG유인데 여기에 지금 한화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화가 들어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요게 하나 시스템이랑 요 스타링크랑 약간 연관이 되면서 결국 이제 본격적인 좀 통신의 시대, 특히 일단 저궤도 위성 통신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내일 좀 향후에 좀 모멘텀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뉴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주항공 섹터도 이제는 좀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봐야 될 섹터라고 하셨는데 그 네. 봐야 될 섹터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또 특징주로 꼽은 게 있잖아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땐 이제 뭐 대장주는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누리호 3차 발사에 가장 제가 볼 때는 기여를 많이 했던 어떤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률 보시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385%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그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한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4월 달에 고점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거의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죠. 거의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주가가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여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폴란드양 지금 이제 K9 자주포 지금 납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로켓 천무 이제 이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아라비아향으로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이다. 결국 이렇게 수주가 많이 쌓인다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매출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주항공, 특히 방산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대장주로 꼭 봐야 될 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봐야 될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도 네.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또 들고 온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바로 알려주셔야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신고가 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하기 살짝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오히려 좀 밑에 눌려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폭포수처럼 한번 쏟아졌는데 이 이슈를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 종목을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계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안테나 특히 위성 통신 안테나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안테나라고 하니까 어떤 종목인지 살짝 유추가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게 유상증자라면서 폭탄을 맞았어요. 주가가. 근데 만약에 여기 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상증자에서 주가가 이렇게 뭐 한 30% 어떻게 보면 조정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네.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사시면 되죠. 이때가 그럼 매수 타이밍이다 네, 이런 매수 얘기인가요? 타이밍이었죠. 왜냐하면 이 1,000억 개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만 이게 선제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부터 매출이 나오는 이 게이트웨이용 안테나 공급사가 지금 아마존으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해외양 매출이 지금 좀 잡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를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공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주가의 조정은 가팔랐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는 이게 좀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공략 포인트가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관심주로 이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이슈로는 우주항공 테마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좀 봐야 될 섹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장인 처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조금 눌려있는 종목을 딱 한 가지 들고 오셨습니다. 안테나에 대한 그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라는 이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꼭 봐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부터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 지지난주 방송에서 우리에게 SL 그리고 TLC를 주셨는데 이 종목군들도 20%, 10%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오늘 또 들고 오신 섹터 내 히든 종목이 얼만큼 다다음 주에 오실 때 또 상승을 했을지 모르겠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다시 한번 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집중하는 그 히든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라주라 종목이 남았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선물 들고 오셨을까요? 또 서비스로 또 주셔야죠. 네, 일단은 앞에서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던 거 네. 보면 확실히 눌려 있거나 음.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근데 눌려 있거나 조정을 받은 종목군들을 들고 오신 이유가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지 더 크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들고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말이 있죠. 급등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종목이 급등주가 돼야 됩니다. 또 그런 명언을 측면에서 남기셨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게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가져온 종목도 아마 보시면 좀 지루한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보여드릴까요?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이 반도체 얘기 나오고 차량용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일단 반도체와 지금 차량 관련된 부분들이 합쳐져 있는 좀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차량 쪽도 아니고 완벽하게 반도체 쪽도 아닌 뭐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테슬라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 또 파운드리까지 겹쳐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차량용 쪽에 분명히 납품은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를 적용해서 지금 빌트인 캠2에 지금 반도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ARM 쪽에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된 통합 반도체도 개발을 하고 있다. 결국 이제 이 파운드리 쪽과 또 자율주행 쪽까지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운영 범위 자체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산업 안전 장치까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해서 자율주행이 뭐 농기계에도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산업군으로도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응용이 확대될 수 있는 좀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조정을 받고 좀 쉬고 있는 종목.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조금 이렇게 좀 딱 보시면 알 겁니다. 뭐 빌트인, 캠2 이렇게 이런 아파치 같은 이런 좀 키워드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도 어떤 분께서 어떤 네 글자 맞죠? 네 글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니은으로 시작한 거 맞나요? 네? 니은으로 시작한가요? 네. 뭐 답이 나온 것 같군요. 네, 이미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 한 시청자분께서 이미 맞추신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한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모두 알려주실 거거든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우리에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고 쉬고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때 매수를 해야지만 우리가 더 크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또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히든 종목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입장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또 시간이 네.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3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다다음 주에나 이 주라벨 방송에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땐 몇 마디 또- 안 했는데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얼만큼 지지난주 방송에서 또 주셨던 수익률들이 이렇게나 잘 가기 때문에 네. 다다음 주에는 또 얼만큼 잘 갈지 이제 시청자분들도 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5개 정도 섹터죠.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엔터 이런 쪽에서 계속 선순환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1등주, 2등주를 고르는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시장을 조금은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급하게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저와 함께 좀 편안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2주 후에도 제가 이제 수익 리뷰를 좀 잘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 섞인 말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직 기관 투자자와 함께 포트까지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관련주로도 ISC 그리고 SNS텍, TMC로 우리에게 2자리 이상 수익을 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인 SL, 화신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성우하이텍으로도 우리에게 20%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나도 또 오늘 주시는 종목으로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